3월 28일 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윌 스미스가 자신의 아내 이름을 언급하며 농담을 건넨 크리스 락이 뺨을 때리는 사건이 전 세계에 중계되는 돌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코미디언 크리스 락은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켓 스미스의 머리 스타일을 가리켜 G.I. 제인이란 농담을 던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크리스 락은 장편 다큐멘터리상 시상자로 등장했는데 2018년 탈모 진단을 받아 머리를 삭발하게 된 스미스의 아내를 지칭해 G.I. 제인 후속편을 기대한다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윌 스미스는 무대로 올라가 크리스의 뺨을 때리고 아내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영화 킹 리차드에서 테니스 여자 자매를 키운 리차드 윌리엄스를 연기한 윌 스미스는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밝히기 위해 다시 무대에 올라간 윌 스미스는 이번 해프닝에 대해 아카데미 측에게 사과한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는 아카데미 측과 모든 동료들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 후보로 추천된 분들께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했던 배우 윤여정 씨도 등단 시상을 해 한인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예산안을 제시하면서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연방 적자의 폭을 줄이는 동시에 경찰력 지원, 교육 펀딩 확대, 서민들의 건강 증진과 주택 마련을 위한 투자 확대를 꾀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회계안의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5조 8천억 달러이며 오는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적자 규모는 1조 1,500만 달러 규모에 이릅니다. 적자 내용을 보면 7,950억 달러의 국방비, 9,150달러 규모의 국내의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나머지 적자는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국내 부채에 대한 순이자 지급액 등을 합친 액수입니다. 부자 증세는 최고 부자 0.01%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향후 10년간 3,610억 달러의 수익을 더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 인상을 통해서는 1조 4천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에는 40만 달러 이하의 월급을 받을 경우 세금 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여가 넘어가는 가운데 승기를 잡지 못한 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압박을 받자 이제는 체면을 구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정보통에 의하면 한국이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듯이 우크라이나도 남과 북으로 분할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지 못한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에 밀리는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완전 전복시키는 것은 힘들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푸틴으로서는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점령을 포기하고 친러시아 쪽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휘하의 지역을 둘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의 한국판 시나리오로 불리는 이런 관측은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지역과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지역을 구분한다는 방침에 기인합니다. 또 점령한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화폐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점령지에서의 러시아 위상을 강화시키면서 나름대로의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플로리다 론 디산티스 주지사는 28일 학교에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른바 Don't Say Gay라는 교육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HR 1557로 불리우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성적 취향이나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법안 서명을 통해 우리는 학생 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지 성별을 구분하거나 성적 취향을 문제 삼는 주입식 교육을 불어넣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업데이트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을 위해 시행하는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정신력 지도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학교 내 건강치료 시스템을 학생들이 이용할 시 부모들에게 반드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행 규칙을 어겼을 경우 부모들은 학교 측에 소송을 걸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놨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미국 의회가 일반 시민들의 의회 투어를 재개합니다. 28일부터 의회의 투어가 제한적으로 남아 재개된 후 내달 15일부터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일반인의 백악관 투어가 다시 시작됩니다. 의회 투어는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보좌관들이 인솔해 학생단체 혹은 15인 이하의 단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것도 매주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오늘부터 재개한 의회 투어의 운영 실태를 자세히 모니터링한 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다면 제한 조치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일반인 투어 프로그램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의회 내부 시설 중 의회 방문자 센터와 식당의 경우는 오는 5월 30일에 시험적으로 재오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28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6,524명, 신규 사망자 수는 55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748명, 신규 사망자 수는 22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2%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